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눌 오늘 주제는 여전히 자신은 중독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또는 내 배우자는, 내 부모는, 내 자녀는 중독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중독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또 어떤 키 같은 이야기,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떤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판단, 생각.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거의 우상시하다시피 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근거들만 자기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경향들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 가운데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는 중독이 아니다. 라고, 또 내 배우자는 중독이 아니다. 내 자녀는 중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독에 대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굉장히. 이제 제가 그 지인 중에 이제 그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일에 얼마 정도 몰두를 하냐면 이제 새벽 시간에 일을 나가는데 그 일을 나가기 전에 너무 일이 나가고 싶어서 막 굉장히 그 조바심이 나고, 또 잠들 때 막 일 생각만 하고 그 일에 대한 뿌듯함만으로 계속 살아가고, 나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도 계속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 일을 더 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30년, 3, 40년 정도, 40년 가까이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고백하기로는 내가 일 중독의 성향이 있다. 일 중독이다 이것도 아니고 일 중독의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꼭 그 지인의 문제만이냐?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또는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이유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중독이 아니라는 결론을 또 이미 내린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그 생각과 판단이 정말 옳으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사실 또 판단하는 것은 늘 옳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판단을 내릴 때 뭐에 근거해서 내리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리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담배를 끊어봤는데 내가 그것도 끊었는데 뭐 이거는 못 끊겠냐, 술은 못 끊겠냐, 아니면 내가 그 술은 끊었는데 내가 뭐 이거 성은 못 끊겠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었는데 이건 못 하겠냐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것 중에 내가 이것을 그래도 뭐 군대 갔을 때 한 3개월은 안 했었는데 내가 무슨 중독이냐. 내가 정말 시험을 준비했을 때 6개월은 안 했었는데 내가 무슨 중독이냐. 나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넘어지는데 내가 무슨 중독이냐.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근거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그 판단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지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 자신에 한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 경험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조차도 때로는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에 비춰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내 굉장한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편협한 경험에 기초한 행동 판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는 현재의 판단이 경험에 비춰서 하는 판단들에 있어서 사실 100% 정확하지만은 않다. 우리의 경험이 모든 세상의 경험을 다 해본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지금 중독이다, 중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라면 또 생각이라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뭐에 근거해서 하죠? 보통 우리의 감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오늘 막 이렇게 안기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느 날은 너무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뭐 교수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아니면 뭐 부부 관계인데 싸웠어요. 뭐 이런 것들 상황 속에서 강아지가 막 와서 자기를 막 성가시게 해요. 근데 밀쳐내는데 또 와요. 밀쳐내는데 또 와요. 그럼 나중에 어떻죠? 막 미워버리고 짜증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는 좋았던 강아지가 오늘은 미운 강아지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가족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우리 가족이 중독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중독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또 인정하지 않아요. 또 중독자라고 인정하면 뭔가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뭔가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갈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기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실제 있었어요. 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싫고 굉장히 그 감정의 기초에서 이제 나는 중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나 공포도 있어요. 내가 중독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직업군에서는 이런 중독에 있어서 상태로는 계속해서 하기 어려운데 나는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으니까, 못하면 두려우니까. 이런 감정 상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또 감정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그 판단의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근거해서 할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삶을 우리가 근거해서 미래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요. 현재까지 중독적인 성향이 나오지 않았다고 쳐요. 현재까지. 근데 우리가 미래에도 그러지 않을 보장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중독의 씨앗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버텨오다가 미래에 그런 것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 중독의 씨앗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을 근거로 해서 미래도 판단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그건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멍이 많고 그리고 허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들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0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뭐 신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뭐 신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생각하지 않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그 백지에서 다시금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중독자인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 내가 중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지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독자인가? 내가 지나온 삶이 그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그런가? 그 판단의 기준으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제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독자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뭐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중독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독인지 한번 스스로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합니다. 백지에서 시작해보는 연습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백지에서 시작하면 긴가민가한 게 없어지거든요. 백지에 시작하면 진짜 분명한 것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것들을 붙들고 현재의 판단에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백지에서 시작했다는 거라면 두 번째는 늘 우리의 결론은 잠정적이어야 된다. 늘 우리의 결론은 잠정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이제 이런 근거로 해서 내가 결론을 맺었는데 내가 현재까지 이렇다. 그런데 물론 내가 뭐 생각이 바뀌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고 사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바뀔 생각이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잠정적 결론이고 앞으로 늘 열린 결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리고 토론해보고 또 자신을 검증해볼 그럴 여지들을 늘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에요. 잠정적 결론. 내가 중독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험, 뭐 감정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니라는 근거를 내렸다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후에 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논의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또 토의도 해보고 또 자신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라는 늘 열린 결말. 그래서 그때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잠정적 결론이어야 돼요. 잠정적 결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에 대해서 실험해보는 태도들이 필요해요. 실험해보는 게. 그래서 내가 중독자인지 아닌지 이제 좀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자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말 아니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 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갈망이 없는지 갈망이라는 게 내 안에 없는지 또 내 미친 정신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중독자와 비교했을 때 내가 중독에 아닌 것 같은지 또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성향이 두드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다시금 백지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검증된 그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내 현재의 판단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논문들도 그렇잖아요. 모든 실험들도 늘 잠정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내 실험의 결과는 이렇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해 볼 바이다. 그 논문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정반합으로 해서 정이 나왔으면 반이 나오고 합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결론들을 맺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지에서 시작하고 실험해보고 그리고 잠정적인 결론으로 결말을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진정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또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늘 열린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열린 귀.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딱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냥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난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내가 결론 맺었으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정말 100명의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다 나를 보고 너는 중독자야. 넌 중독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열린 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정말 그걸 확신한다 보다는 다시 한번 자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중독자 아니야. 뭐 영상 몇 개 보고 이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면 어쩌면 이후에 병이 진행돼서 더 심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또 자녀를 둔 분들, 부모님들 또 부모님을 둔 자녀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중독자 아니야 라고 결론 믿고 하기보다는 백지에서 시작하고 또 늘 열린 결말로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실험의 과정들 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실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관찰함으로써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좀 보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 가운데 중요한 판단들을 놓치지 말고 잘못하지 마시고 또 이런 나눠드린 원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 이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들을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